안녕하세요. 일절로스쿨의 친절한 가지스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직원별로 관리를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그것을 직원별로 이제 일주일간의 정보를 이 각각의 시트로 관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셨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있죠. 이게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 필터 기능, 그 다음에 필터 함수, 이거는 오피스 365 버전 이상부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vlookup 함수,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 방법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를 볼게요. 제가 이제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가상으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일당으로 준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김철수 씨가 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얼만큼의 돈을 받았는지 이 내역을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럴 경우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필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L, 이게 자동 필터를 거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김철수 씨만 선택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생겨나게 됐죠. 그럼 김철수 씨 데이터를 여기 이제 시트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영역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붙여놓고 여기 컨트롤을 누르셔서 여기 원본 열 너비 유지 이렇게 하면 바로 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김철수 씨 걸 만들고, 요거를 또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필터에서 요번에는 박민수 씨를 선택을 하셔서 요 내용을 복사를 하셔서 여기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여기 박민수라고 또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직원을 한 명씩 한 명씩 클릭하는 게 또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해제를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L을 다시 누르면 자동 필터가 모두 해제가 됩니다. 이걸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링크 첨부해 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머리글 포함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자동 필터 한 거랑 똑같이 보이긴 하는데, 요거 안에를 클릭했을 때 테이블 디자인이 나오죠. 여기 있을 땐 안 나오는데, 이러면 이게 이제 테이블이라는 그 상태로 지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 똑같은데 그럼 뭐가 다르냐?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테이블 디자인에 보시면 슬라이서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서 삽입을 누르시고, 우린 직원명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럼 직원명을 체크,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버튼 같은 게 뜨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주면 이름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지금은 3명이지만 이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슬라이서를 삽입을 하셔서 필터를 거신 다음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주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필터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뭐 365가 아니신 분들은 아직 사용하실 수가 없는데요. 없으신 분은 스킵하시고 있으신 분은 이걸 한번 써보세요. 이제 직원명이 박민수 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박민수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 머리글은 필터 함수에서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헤드는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미리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셀에 놓고 는 필터, 그래서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 데이터 영역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콤마를 찍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 중에서 어디에 이 직원명이 박민수인 것을 찾고 싶은 건가요? 바로 이 직원명이죠. 그럼 직원명의 이 데이터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는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다시 필터 함수 셀로 가셔서 이름이 들어있는 이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자동으로 꽉 채워져서 일주일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숫자가 좀 이상하죠. 그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간단한 날짜로 서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콤마가 없어서 좀 보기가 안 좋으시면 컨트롤 시프트 1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천의 단위마다 콤마가 찍히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박민수 말고 또 누가 있었죠? 김철수 씨를 보고 싶다. 그럼 김철수 이렇게 하면 또 김철수 씨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셔서 붙여 넣어도 되고 여기에서는 요것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요걸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김철수 그 다음에 박민수 요렇게 하면은 이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신 질문을 보면 일주일간의 정보를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자료가 딱 일주일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자료, 여러 날짜의 자료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일주일치씩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이용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요. 중복값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찾으려는 값이 중복값이 있으면 첫 번째 값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값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찾아오려고 하는 그 대상 정보, 대상 데이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주소록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A씨의 이제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하면 이제 그 주소록에서 A씨의 이름을 찾은 다음에 그 옆에 뭐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 주소도 있을 거고 회사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VLOOKUP을 해서 찾을 때는 이렇게 맨 첫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무조건 가지고 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날짜가 동일한 날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개씩 있죠. 그래서 이거를 유니크한 중복값이 없는 값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 값이 제일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열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요. 여기 첫 번째 A열을 잡으시고 컨트롤 플러스 해서 지금 요거를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날짜 더하기 직원명이라는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요. 는을 입력하시고 요 날짜를 입력하시고 엔드 기호 그 다음에 직원명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요게 아까도 이걸 데이터를 복사를 했을 때 여기 이상한 숫자로 됐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볼 게 아니고 컴퓨터가 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뭐 바꿔줄 필요 없이 오른쪽 하단을 더블 클릭해서 이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날짜와 직원명이 연결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지금 첫 번째 요 전체 데이터에 첫 번째 열에 지금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VLOOKUP 함수를 가지고 올 건데 일단 일주일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작일이 9월 만약에 1일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날짜가 이 시작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나오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는을 입력을 하시고 요거 시작일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는 하시고 요 위에를 선택을 하시고 플러스 1 그러면 2일이 되죠. 이렇게 해서 또 자동 채우기로 딱 당겨주면은 1일부터 7일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줄이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테두리를 그냥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만약에 9월 2일부터 보고 싶다고 하면 9월 2일부터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명 김철수 씨 맞죠? 김철수 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랑 동일한 게 여기 직원명이 다 들어가면 되겠죠. 는 김철수 씨 그 다음에 이거를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하신 다음에 요거를 자동 채우기를 누르셔서 김철수 씨로 다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날짜에 따라서 일주일간의 시작일에 맞춰서 일주일간의 김철수 씨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VLOOKUP을 해서 요
수당 정보 2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요. 일단은 VLOOKUP 여기 하시고 탭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함수 인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 좀 쉽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근데 검색할 값을 지금 날짜와 직원이 연결된 값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당 정보에서 첫 번째 열에 추가했던 것처럼 날짜 and 김철수 직원명 요렇게 검색할 값을 입력을 하고요. 표 범위는 우리가 어디에서 가지고 올 건가?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데이터에서 가지고 오겠죠? 여기 이걸 입력을 하시는데 이 데이터가 절대 참조로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자동 채우기로 채우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영역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절대 참조로 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이 수당 정보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할 때는 좀 넉넉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표를 이용해서 동적 참조라는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다루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일단 절대 참조로 해서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열 인덱스 번호라는 것은요. 여기 이제 수당 정보에서 우리가 A열부터 J열까지 우리가 범위를 잡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중에서 몇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야?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야?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직급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4라고 입력을 해야겠죠. 여기 이렇게 4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샘플로 보이게 됩니다. 대리라고 이제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범위 검색은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걸 찾을 것이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false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렇게 하면 여기 대리는 잘 들어왔는데 여기를 쭉 당겨서 체크를 했을 때 이게 다 오류가 나게 됩니다. 왜 오류가 났냐면 여기에서 이걸 다시 수정하고 싶으시면 이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함수 삽입. 지금 여기 지금 표 범위는 제가 절대 참조로 입력을 잘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A5, B5 이게 A, B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날짜랑 직원명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F4키를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우리가 고정이 돼야 되는 거 A인 게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A에 이렇게 달러로 못을 딱 박아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B5 셀도 하나, 둘, 세 번 F4키를 세 번 눌러서 B의 못을 딱 박아서 B열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채우기로 하면은 모든 데이터가 대리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 수당 정보에서 네 번째 값을 불러왔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서 요 4라고 써 있는 거를 컬럼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바뀌게끔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여기에서 요 이열 인덱스 번호를 컬럼 n까지 붙여야 되고요. 이렇게 괄호를 하면은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열이잖아요. 그래서 컬럼 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지금 4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계산이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대리가 나오고 이거 오른쪽으로 쭉 붙이면 여기 지급수당 기본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쭉 붙게 됩니다. 근데 요 컬럼스라는 함수를 못 외워서 그리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입력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요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여기 요 부분 4라고 아까 입력이 되어 있던 부분에 COL L까지 쓰시면 여기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참조 영역의 열 번호를 구합니다 라는 요 컬럼 함수가 있죠. 요걸 더블 클릭을 하시고 이제 괄호를 닫아 주시면 지금 요 컬럼 함수가 됐고요. 여기 이 함수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여기 3이라고 조그맣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3이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4를 입력해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옆으로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날짜마다 이 김철수 대리가
얼마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서식은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2를 해서 1000회짜리 이거 콤마까지 찍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또 이제 복사를 하셔서 박민수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의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수당 정보 툴을 보시면 이거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기 안 좋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 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숨기기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A열 자체가 숨겨집니다. 이 숨기기를 한다고 함수에 영향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안 좋은 열이 있다면 그냥 가볍게 선택을 하시고 숨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숨겨진 셀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이 숨겨진 데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두시면 두 줄 화살표가 뜨거든요.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숨기려면 다시 오른쪽 클릭, 숨기기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숨기기 기능까지 꼼꼼히 챙겨가셔서 깔끔하게 데이터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만 발췌해서 시트로 옮기거나 확인하거나 이러는 작업을 좀 배워봤는데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오픈 카톡에 올라오시거나 댓글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